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이제 많이 달려왔죠. 이제 쭉 보면 이제 신청했고 파산 선고받고 그 다음에 채권 조사하고 1회 집회 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보고를 위한 집회 이렇게 열고 이제 배당을 하게 되는데, 자, 그 개인 파산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 참 변호사들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종료라고 하는 거 안에 종결이 있고 폐지가 있습니다. 또 폐지 안에는 동시 폐지가 있고 20 폐지가 있고 동의 폐지가 있습니다. 종료는 배당을 마쳤습니다. 배당을 마쳤는데, 배당은 중간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글이니까요. 중간 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배당이 있고, 추가로 나중에 재산이 발견될 때 추가 배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종결은 배당을 마쳤을 경우고, 폐지는 재산이 거의 없어서 절차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이런 건데, 파산 신청과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닫아버리는 경우를 동시 폐지라고 하는데, 이건 실무상 거의 하지 않고 보통 이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20폐지라 그래서 파산 절차를 끌고 가기에도 그 비용이 전혀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폐지가 돼서 종료 결정을 받게 되고, 동의 폐지는 채권자들 그 전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갚아줄게, 뭐 파산할 필요 뭐 있니, 뭐 이렇게 돼서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그러면은 파산 절차가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산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자, 쭉 가서 이제 종료가 됐어요. 여기 뭐 종결이든 뭐든 뭐가 남았냐? 제일 중요한 거죠. 면책과 복권이 남은 거죠. 보통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면책 신청은 파산 신청서 접수할 때 동시에 신청합니다. 자, 면책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면책 신청에 대한 법원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실무적으로는 그 면책에 대해서 채권자들한테 이의 신청 기간을 지정해가지고 채권자들이 그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하는데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좀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기일에 이제 채무자가 불출석하게 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인 파산 의뢰를 해놓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채무자가, 당사자의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될 기일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출석해야 돼. 면책 심사 신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그냥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 나오면 이거 면책을 못 받습니다. 면책이라는 말은, 자, 2억의 채무가 있는데 관제인이 보니까 물건 다 팔아보니까 한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얼마 남아요? 1억 5천 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채무는 있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면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든지 강제집행이라든지 뭐 가압류, 압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촉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또 법에 저촉돼서 과태료도 물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면책 신문기 이의 신청 기간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면책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기간은 면책 신문 기일이 지정되면 그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면책 신문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원이 정한 이 기간 내에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저 사람 면책시키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의가 채권자로 들어오면 이제 법원은 이제 의견 청취 기일을 정하거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그 사유를 물어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의견 청취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부가 타당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면책이 되느냐 불허가 되느냐 결정되겠죠. 면책 불허가 사유는 면책 결정을 못 받을 불허가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가 없으면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법원이. 그 면책 불허가 사유는 뭐냐면 이제 파산 범죄, 사기 파산, 과태 파산 이런 범죄가 있는 경우 안 해주고, 파산 선고 1년 전에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 거래를 한 경우, 허위 진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허위 서류로 작성한 경우, 절차 불성실했거나 의무 불이행, 그리고 개인유생과 달리 낭비, 도박,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사행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면책을 해줘야 되는 당연 면책도 있지만 재량 면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부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 채무자 구제에 이롭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 그 변제 노력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해 놓은 행위의 경중, 재질 뭐 이런 것들 따져갖고 재량 면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이제 공고가 나거든요. 이제 그런 사유가 없구나 하면은 이제 공고가 나서 이제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인데 2주가 지나면 이제 확정이 돼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책 허가 복권은 파산 선고 시에 파산 선고가 되면 내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이 관제인한테 이전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못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시험을 못한다든지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신용 거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불이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걸 보건이나 면책 보건 결정이 거의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면책 결정과 면책 결정이 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이 있고 면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중에 요걸 구별을 줘야 하는 겁니다. 면책 결정이 나도 갚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금 같은 거는 면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고의로 사기 쳐서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입니다. 고의, 과실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을 경우, 요건 중과실입니다. 생명 신체 침해는 중과실. 근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악의로 채권자를 고의 누락했다. 그 채권자한테는 나는 배당이나 변제를 해주고 싶지 않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안 넣고 그렇게 된 경우에 그 채권은 비면책 채권입니다. 면책 결정은 났지만 전체적으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같은 것들은 면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면책에 관한 것들은 다 이게
법 조문에 자세하게 면책 허가, 불허가 사유가, 허가 사유는 적혀있지 않고 불허가 사유가 소극적으로 적혀져 있고, 그걸 피해서 받더라도 면책 결제 받았는데 왜 이렇지? 이러면 이제 그 갚아야 다 안 갚는 줄 알지만 비면책된 채권이 또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사건 맡길 때 변호사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면책 받았는데 보면 계속 아까 채무는 남아 있지만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5조에 입각하면 이 면책받은 채권자들한테 협박, 폭행, 감금, 이런 것들을 공포심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독촉 행위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요 보면은 제일 센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거는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채무자를 면책 결정받은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있고, 채권자는 면책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제 독촉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행위로 하게 되면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